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브라이튼 약대 파운데이션을 마친 김희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국내에서 문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요. 호주에서 3년으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생활을 거의 한 8년, 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외국계 기업 이렇게 다니면서 뭐 국내랑 해외랑 출장도 다니고, 네. 해서 영어가 편, 괜찮긴 하지만 또 엄청 원어민처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아직 한계가 있고 동남아 위주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IELTS는 아카데믹으로 한 6에서 6.5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이번에 투텀 받아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네, 온라인으로 파운데이션 진학을 했고 유카스가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저는 처음부터 계획이 브라이튼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인터뷰 없이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바로 브라이튼으로 갔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왜 네, 뭐지 그 늦은 나이에 뭐 약대를 네, 가려고 했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있고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쩌면 되게 많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사가 좀 관심이 있었고 꿈도 있었고, 네, 뭐 알바 옛날에 경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IT 쪽이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IT는 이제 매년 신기술도 배워야 되고 자격증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한번 4년 빡세게 공부 딱 하고 자격증 따서 네 일을 늙어서까지 열심히 일을 편하게 하자라는 목표도 있었고요. 네 그냥 약사로 더 사람들한테 다이렉트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관심 있고 네. 그래서 약사의 매력은 왜 그죠? 물론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사의 매력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상대하면 할수록 내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죠. 경험치가 쌓인다는 네, 이런 장점이 네, 있는 것 저는 같아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잘 맞을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저는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래서 브라이튼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이제 학비를 벌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비가 제일 최우선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노팅엄이나 뭐 UCL 대비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학비가. 그래서 거의 2천, 4천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토탈 하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일단 학비 때문에 썬더랜드, 우클란, 브라이튼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영국 지도 보시면 제 마우스 포인터도 같이 예,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이미님이 브라이튼이 최 밑에 있거든요. 남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런던 있고 제가 알기로 썬더랜드가 이쪽이고 우클란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구글 서치를 해봤을 때 영국이 좀 남쪽으로 갈수록 런던 가까울수록 좀 더 자유롭고 외국인들한테 관대하고 분위기도 좋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 썬더랜드가 살짝 더 싸거든요. 브라이튼보다 학비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그리고 썬더랜드 약대가 더 좋다고 들었어요. 약대 자체로만 보는데 그냥 동네 분위기가 브라이튼이 이제 구글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가에 있고 이름부터 브라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유도 있어서 예, 브라이튼을 했고 프랙티컬 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석세스 대학교가 좀 좋은 대학교인데 석세스에 그 의대가 있어서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클래스도 가가지고 같이 뭐 하고 그런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약사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학위도 이미 있고 네, 자격증이 우선이라서 저는 실습을 빨리 딱 해서 1학년부터 브라이튼은 실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음, 개인적인 그런 성향도 저는 뭐 이미 회사도 많이 다녔고 그렇게 막 외국계 제약회사를 가고 막 대학원까지 가겠다 이러려면은 당연히 노팅엄 UCL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직 20대라면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노팅엄 UCL 추천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시골 약국에 가서 편안하게 동네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게 목표여가지고 저한테는 브라이튼이 맞는 것 같아서 네, 브라이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브라이튼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브라이튼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브라이튼에서 좀 2년 정도 있어가지고 브라이튼을 되게 좀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영국에서 지금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학연수는 사실은 우리는 뭐 어학연수 어디든 갈 수 있어라고 하지만 유럽 학생들이나 외국 학생들이 오면 런던, 그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브라이튼, 본모스. 브라이튼이 밑에 있고 본모스도 밑에 해변이거든요. 그리고 호텔도 브라이튼, 본모스가 거의 대부분 있고요. 아무튼 이 두 뭐지 이 다섯 개 도시로 거의 어학연수를 가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는 사실은 어학을 배우러 간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유럽 학생들은 그다음 유럽에서 뭐 은행을 다니다가 변호사 하다가 어학이 높은 수준이 필요하니까 이런 데 와서 휴가 겸 이렇게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관광도시고 여기 보시면 피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런던 사람들도 브라이튼으로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는 해변이 꽉 찰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라이브하고요.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뭐 브라이튼을 런던 바이시, 그러니까 바다 옆에 있는 런던이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페스티벌이 있고 5월에 하는 페스티벌은 영국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도 하고요. 런던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그죠?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시 자체는 되게 좋다.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은 조금 뭐 썬더랜드나 인플라인 비해서는 좀 확실히 좀 30%, 40% 정도는 비쌀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좀 도시 자체가 라이브하고 그죠? 괜찮다라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저는 투텀 전체 다 온라인으로 했고요. 아직 영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체 다 했고, 줌 프로그램 아시겠지만 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하고요. 학교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자료랑 레코딩도 올라와요. 그래서 복습도 할 수 있고, 놓친 부분은 레코딩 보면 좋고요. 수업 때마다 이제 화상이다 보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불러요. 누구 이 자리에 있니? 이거 뭐니? 이거 내용 알겠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참여를 좀 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사이언스 쪽에 대략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제 왓츠앱 그룹이 따로 있는데 보니까 19명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왓츠앱이 카카오톡 같은 건데 이걸 만들어서 애들끼리 따로 정보 공유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스태프분이 그 학교 측 UBIC 왓츠앱 계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밤에 뭐 질문이 있다, 뭐 학교 링크가 안 열린다, 아니면은 뭐 궁금한 게 있다면 그냥 바로 채팅하듯이 물어보면은 답변 편하게 줘가지고 이 점은 되게 좋았어요. 온라인이더라도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채팅으로 물어보면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래서 궁금한 거 스태프분이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그건 좋았고, 교과서가 있긴 한데 교과서가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막 클릭해서 페이지 넘기고 약간 좀 로딩도 느리고 해가지고 교과서를 하시는 교수님 거의 없었어요. 네, 없었고 교과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내주고 PPT 자료를 주셔서 PPT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튜터별로 당연히 좀 온라인이다 보니까 티칭 스타일이나 티칭 스킬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이 교수님은 진짜 좋다.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는구나 하고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외 어느 대학에 가든 국내 뭐 탑 대학을 가든 똑같아요. 이건 상황은 교수님 바이 케이스 때문에 네. 그렇고 실험 수업이 있는데 이제 화학이나 생물은 보통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온라인으로 거의 실험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클릭해서 뭐 온라인 페이지 넘어가고 그냥 거의 근데 위주가 랩 리포트를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가서 이제 랩 리포트를 쓰게 되니까 몇 천자 쓰게 될 거니까 그 랩 리포트 어떻게 쓰는지 그거 위주였고 실험실에 이런 환경이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거 틀어주고 보여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아쉬워서 오프라인 클래스가 있다면은 랩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시험 보는 거는 온라인 컴퓨터로 보니까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이핑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온라인이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요. 시험 통과하고 하는 거는 네,
그랬어요. 그래요? 보통 온라인으로 하면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인데, 사실 희연 학생 굉장히 좀, IT 쪽이 좀, 그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워드 네, 파일 주거든요. 그 워드 파일 줘서 그냥 타이핑 답변해가지고 네, 뭐 문제 풀고 손으로 옆에서 종이 쓰고 그거 뭐 만약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약간 이런 식이긴 한데 사실 네, 손으로 서술형 엄청 시험 보다 보면 막 팔 아프고 이게 지우고 막 하는 힘들죠. 시간 오래 걸리는데 타이핑은 그냥 더 훨씬 빠르잖아요. 네, 제가 에디트하는 것도 빠르고 그래서 네, 시험 볼 때는 더 네, 유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여기서 수업에서 사실 뭐 약간 조언을 좀 드리자면 튜터별로 진짜 상의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건 톱 학교도 그죠? 뭐 톱 학교 가면 교수가 다 갈까리고 이런 것들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권위적이가지고 말을 붙이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자주 하려고 한다, 자주 물어본다. 아까 컨셉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해준다. 사실은 지금 이게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별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 이미 알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교수가 모든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제공하기 되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 교육은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그다음에 내가 질문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느냐 이걸로 좀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 사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죠? 나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튜터별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 온라인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도 스크린 쉐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좀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텀에 실제로 거기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같이 온라인을 하다가 두 번째 텀에 이제 브라이튼에 가서 실시간 수업을 이제 마지막에는 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제 왓츠에 보면은 완전 다르다. 우리가 알던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훨씬 좋고 처음엔 엄청 되게 욕을 네. 하던 친구였는데 가서는 되게 좋다고 너무 다른 사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풀리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면은 네, 훨씬 좋죠. 그죠. 물론 아까 제이미 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뭐 이렇게 오프라인 블렌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그죠. 대화할 때 감정을 보이고 얼굴 보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네네. 있겠죠. 네.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시로 그 카플란 저희 학교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목별로 선택해서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바이오로지고 이게 케미스트리네요. 그래서 이게 챕터별로 자료도 올라오고 레코딩도 올라옵니다. 네, 이거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카플란 브라이트만 한정이 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것은 그 카플란이 굉장히 좀 교육 관련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 데이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카플란이 큰 칼리지 다른 뭐 이런 것들을 대학교들도 다 운영하는 게 있어요. 있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각자한테 그 인롤된 코스만 보이게끔 그것만 보이게 돼 있어서 그 과목하고 그 학교별로만 네,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카플란 소속의 학교들 그냥 뭐지 노팅엄도 그렇고 버밍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학교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자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 그러면 어드미션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카플란에서 발행하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 자료를 사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하거든요. 영국의 보딩 스쿨 뭐 이런 데서. 그래서 뭐 자료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뭐 만족할 만한 자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제이미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프로세스 필요한데 과목이 65%인데 영어 수업을 이제 들으시더라도 영어 수업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으로만 평균 65 이상인 거고요. 그리고 익스텐드 프로젝트라고 에세이 쓰는 건데 제가 뒤에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최소 40만 넘으면 되지만 어쨌든 파머시가 65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영어는 최소 60이었는데
작년엔 60이었는데 올해 중간에 70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파머시는. 그래서 이거는 네. 예, 이 영어 부분이 잠깐 얘기해드리면 이 영어 부분이 사실은 그죠? 외부 학생들이 다이렉트로 브라이튼을 지원할 때 6.5면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학기 중에 이게 바뀐 거예요. 7.0의 모든 요소에 6.5로. 그러니까 7.0의 모든 요소에 6.5면 노팅엄이나 그저 다른 학교도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커트라인은 높아요. 장벽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뭐 앞서 설명을 그죠? 했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다른 뭐지 35명 이 정도만 받아요. 물론 캡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외부 파운데이션에서 브라이튼 지원하면 현실적으로 들어가기는 거의 힘들죠.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다이렉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브라이튼을 꼭 가겠다. 근데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나는 브라이튼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브라이튼 파운데이션 하지 않으면 자, 뭐 아니면 A레벨에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것도 35명이니까 파운데이션 학생부터 먼저 채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어렵다. 그냥 파운데이션이 가장 좋은 루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IELTS 아카데믹으로 UKVI를 꼭 따셔야 돼요. 제가 IELTS를 점수를 따갔는데 더 높게 받은 게 UKVI가 아니라 그냥 아카데믹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안 해주고 제가 투텀 중에 원텀은 영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만약에 미리 준비하신다면 아카데미 UKVI로 오버롤 6에서 7 이상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다르더라고요. 개인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그래서 학교 측에 정확하게 내가 몇 점이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되면은 EAP라고 파운데이션 때 영어 수업하는 그게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제가 되면은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절약돼요. 근데 영어 수업을 면제하든 수업을 듣든 비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학이 좀 이과여서 자신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영어가 좀 자신 없다 하면 어차피 돈 똑같이 내니까 그냥 영어 수업 듣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EAP 자체는 IELTS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리스닝도 뭐 한 번 더 들려주고 라이팅도 에세이만 쓰면 되고 리딩도 아카데믹한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EAP 수업 자체가에 대해서 제가 투텀 중에 원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간고사, 그러니까 원텀하고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봐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수업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텀만 들었는데 뭐 리딩, 리스닝 이런 거는 영어학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거 다닌다고 늘진 않잖아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자신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수업 때 뭐 한다고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였는데 라이팅 수업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저는 IELTS를 예전에도 막 호주 가려고 공부해 꼭 갔다 와서 해봤는데 뭐 해커스든 뭐 개인 과외든 외국인 뭐 어떤 코렉팅이든 라이팅은 되게 첨삭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첨삭당 몇만 원씩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라이팅 써면은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받았던 어떤 첨삭보다 훨씬 좋았던 게 그 그래머에 따라서 문장 구조나 무슨 그래머를 써야지 네가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되게 그 포인트를 찝어줘요. 그래서 제가 라이팅을 쓸 때마다 나는 인트로덕션, 마인바디, 뭐 콘클루전 다 했고 다 했는데 왜 IELTS에서 6이 안 넘지라고 항상 고민을 했거든요. 왜 6이 맥스지? 라고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저 높은 점수를 받는 그래머 포인트도 있고 그런 스트럭처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영어가 좀 부족하시다면은 어차피 돈 똑같으니까 한 텀 정도 들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시간표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생이거나 약간 과학 쪽에 더 공부를 해야 한다면은 영어 수업이 그래도 과제도 약간 있고 수업식이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은근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영어를 완료를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첫 번째 텀 시간표면은 이게 두 번째 텀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없으면은 확실히 공부할 시간이 더 줄어들죠.
더 늘어나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가 애들이 잘 못 따라가서 그런지 교수님이 막 두 번째 텀에서는 일주일에 3번도 넣고 일주일에 4번도 넣고 이러셨거든요. 이제 왜냐면 분량이 투텀밖에 안 되는데 진행해야 할 분량이 많아가지고 교수님 생각, 그 튜터 생각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일주일에 4시간으로는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선생님은 이제 되게 무리하시게 더 많이 수업을 넣기 때문에 영어는 정말 수업을 듣는다면은 첫 번째 텀에서 라이팅으로 많이 이렇게 학습을 받아서 점수를 받아서 네. 두 번째는 그래도 과학 쪽이나 다른 전공 과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입학 전에 완료하시면 좋고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 들어갈게요. 네. 화면을 제가 켜주세요. 예, 재민 씨. 네, 잠시 제가 영어 이제 모듈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어쨌든 그 브라이튼 약대 입학을 하는 요건 자체가 IELTS 7.0에 전형형 6.5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네, 갈 그렇죠. 때? 진학을 할 때. 네. 그래서 처음에 파운데이션 입학 전에 IELTS for UKVI 아카데믹으로 오버롤 7.0에 전형형 6.5가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영어 모듈을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영어 성적이 그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6.0으로 일단은 입학을 하셨을 때 영어 모듈을 첫 번째 텀까지 일단은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이제 영어 시험에서 이제 그 브라이튼 약대에 진학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이제 영어 성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두 번째 텀부터는 또 영어 모듈을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사실 IELTS로 또 이제 시험을 보는 것보다 학생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그 학교에서 보시는 시험이 좀 더 쉬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IELTS 7.0에 또 이제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 쓰지 않으시고 들어가셔서 어쨌든 첫 번째 텀까지는 일단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통과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텀부터는 또 영어 모듈을 안 들으실 수도 있다는 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그 브라이트는 두 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텀 하고 나서 테스트를 본다는 거죠. 세 텀을 할 때는 두 번째 텀 하고 여전히 시험을 쳐서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세 텀을 신청하는 사람들. 세 텀을 신청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텀은 어쨌든 이제 준비 과정이세요. 그죠. 패스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네. 네. 그거는 이제 패스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EAP 쳐가지고 면제받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세 번째 세 텀을 한다는 사람은 두 텀을 마치고 시험을 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ELTS 6점, 그죠. 모든 요소 6.5, 그 다음에 7.0이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는 점 두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좋은 점수 가가지고, 최근에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좋은 점수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어디 가서 IELTS를 다시 보고 뭐 이러기는 되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재민 씨 이것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카데미 IELTS를 보면 안 되고 UKVI IELTS를 봐서 면제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시험은 학교에서 하는 이제 테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는 말고 IELTS를 보아서 면제를 받을 경우에 UKVI로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UKVI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좀 헷갈리실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그죠? 보통 UKVI면 두 공부 마치면 다시 안 봐도 되는데 이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UKVI, IELTS를 봐야 된다는 거. 그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저도 사실은 다른 학교들하고 얘기하고 노팅엄하고도 이런 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이제 학교의 정책상, 그리고 이제 대학교와의 그런 이제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을 때에 사실 이제 학교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공부하시는 그 EAP, 영어 모듈을 통과를 하면은 이제 대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제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EAP를 이제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게 또 이제 영국의 비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파운데이션 가서 무조건 이제 학생분들이 IELTS를 UKVI로 일단은 받고 이제 입학을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면제를 받기가 어려우신 거고요. UKVI가 아니시라고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파운데이션 입학 전에 UKVI로 IELTS 7.0에 전형 6.5 이상. 그래서 브라이튼 약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입학할 수 있는 영어 점수를 UKVI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첫 텀부터 영어 모듈을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입학하셔서 이제 첫 텀은 어쨌든 EAP 영어 모듈을 들으시고 학교에서 하는 그 시험을 통과를 하셔서 두 번째 텀부터는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대학은 보통 일반적으로 UKVI, IELTS를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라면 UKVI를 요구하지 않을 텐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UKVI, IELTS를 지금 봐야 된다고 얘기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각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어를 제외하고 영어 빼고 이제 화학, 생물, 이제 통계, 익스텐드 프로젝트라서 에세이 쓰는 과목 이렇게 4개가 주요 메인 과목이거든요. 이게 4개가 이제 성적 평균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중간 보고 기말이 40% 들어가고 이제 랩 리포트가 35%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화학 내용이랑 유기화학 앞부분, 기본적인 유기화학 앞부분이 들어가고요. 이 AQA 케미스트리 A레벨 책으로 쓰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PPT 위주, 만들어주신 PPT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랩 리포트는 화학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000자 정도 쓰는 거였고요. 생물 같은 경우는 비슷한 퍼센티지로 들어가는데 리포트가 훨씬 적었어요. 800자 정도 들어갔고요. 왜냐면 실험을 저희가 실제 하지 못하니까 이 정도만 쓰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실제 실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리포트가 더 자수가 아마 더 클 것 같아요. 이번 텀에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랩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지 뭐 그런 거 배우는 느낌으로 이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객관식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서술형으로 하는 게 저희가 영어로 이제 전체 다 막 디스크라이브를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는 내용의 그런 시험이랑은 좀 달랐어요. 철저하게 그 내용 기반인 거고 내용 기반으로 제가 전체 프로세스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미 한국말로 알고 있어도 가서 이제 그 라이팅을 하는데 시간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는 다른 학교 제가 파운데이션 들었을 때 수학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브라이튼은 스태티스틱스라고 통계를 들어요. 중간은 없었고 중간고사는 없고요. 그냥 리포트 50%, 기말 50%인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통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통계는 안 했기 때문에 뭔지 몰랐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래프나 확률 이런 거는 학교 때 문과라도 이미 배우잖아요. 저희가 국내 수학이 좀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 뭐 R, 표준 편차, 뭐 평균, 뭐 약간 이런 이게 한국말로 써서 이렇지 영어로 쓰면 진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개념 이해하는데 되게 처음에 나는 되게 수학인 줄 알고 쉽게 봤는데 이거 뭐지? 라고 좀 당황했는데 수업 같이 듣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 애들도 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냥
이거 theory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너네가 이렇게 풀면 돼라고 해서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건 괜찮게 네,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지만 네, 잘 따라갈 수 있었고 리포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정부 지원 무슨 그런 소스가 되게 많은 로우 데이터 있는 거를 기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주제를 정해서 그 엑셀 파일에 로우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걸 뽑아가지고 너가 자체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래프 그려보고 에세이 써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게 네, 대학교 가기 전에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아카데믹 에세이 쓰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텀 전체 통틀어서 에세이를 하나 내는 거예요. 하나 써서 내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소스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 뭐 리퍼런스 다는 거 알려주고 사이테이션 하는 거 알려주고 아카데믹 에세이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거의 수업은 이 세 개가 위주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때 에세이를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각자의 전공에 관련된 걸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해서 쓰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과목이 있어요. 지금 뮤트 돼 있어요. 지금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이거가 궁금한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여주시는 A 레벨 이렇게 교재를 보내줬는데 이 교재는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좀 광대해요. 그래서 AQA라는 것은 영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죠? 그 한국교육평가위원회에서 다 내잖아요. 일본어나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영국은 다 문제 은행식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보드들이 있어요. 거기서 화학 내고 이 보드에서 수학 내고 이 보드에서 화학 또 다른 보드에서 또 화학 또 다른 보드에서 화학 이러거든요. 그래서 AQA, 에드엑셀 뭐 엄청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뭐 5군데 6군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배우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좀 배우거나 이런 것보다도 일부 내용을 좀 가져오고요. 일부 내용을 좀 가져오고요. 도저히 1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PPT를 가지고 하고 여기에서 일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땠었어요? 뭐 A-레벨 교재를 어느 정도 참조하고 어느 정도 분량이 좀 돼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을 전체 다 나가진 않고요. 근데 그 PPT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챕터별로 꽤 많은 부분을 나가긴 나가거든요. 특히 뭐 생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간에는 한 4챕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수월하네 했는데 갑자기 기말 때 14챕터? 15챕터 나머지를 다 나가는 거예요. 우르르 그리고 이제 시험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그런 키 챕터들을 다 커버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과였고 처음 제대로 배우는 거고 그 전에 저는 그냥 수능집은 아니고 약간 요약집 내용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 상세하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공부할 때 미리 유튜브로 좀 쉬운 레벨로 많이 봤고 그다음에 PPT 자료 보고 이런 식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생 분들은 수월하게 하실 것 같지만 저 같은 문과생 분들은 좀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보통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부분 모듈을 모른다 그러면 그 모듈을 찾으면 그 내용이 다 나와서 이해하기 쉽고 뭐 이렇게. 그렇죠. 저번에 제 학생이 이렇게 세미나 보니까 칸 아카데미 뭐 이런 걸 좀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네, 그죠? 제 학생들이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몇 번씩, 그죠?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떠세요? 제가 뒤에 좀 더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서 거의 문제가 나온다. 세요? 아니면 안 배우는데도, 그죠? 출제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세요? 화학 같은 경우는 나온 내용 베이스로 문제 푸는 거 위주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배운 내용만 나왔어요, 화학은. 근데 대신에 문제를 인터넷으로 따로 구해가지고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제가 많이 안 풀어봐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고, 생물은 배운 거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교과서 위주로 나왔던,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PPT에 없는 부위인데 교과서에 있는 부위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간고사 거의 다 돼서 이제 알게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튜터가 문제를 안 낸다고 다른 튜터가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알아가시는 게 좋은 게 화학은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알려줬기 시험을 내시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서 했고 생물은 그 튜터가 아니라 다른 메인 튜터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튜터가 생물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 튜터는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약간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PPT 위주로 하고 그래도 저희가 막 꼬치꼬치 물어봐서 그분도 다른 분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교과서 이런 챕터는 교과서 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렵냐 쉽냐 뭐 이런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이겠죠. 뭐 그죠. 공부를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뭐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나요? 공부를 생각보다 더 많이 해야지 풀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문과생 기준으로, 네, 여러분 문과생 기준으로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점수를 잘 받겠구나 싶었어요. 그거를 제가 중간고사 때 이후로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중간이 25%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랩 좀 잘 쓰고 기말 때 진짜 올인하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그리고 시험 못 보면 리시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 때 저는 리시트 봤어요. 성적이 이게 약대 65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60만 나오던가 아니면 50점만 나와도 리시트를 봐야잖아요. 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님도 추천을 해요. 리시트 봐도 너가 점수가 중간고사 때 본 것보다 낮아도 어쨌든 무조건 점수 높은 게 파이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시험 못 본 아이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온라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다 같이 리시트를 봤죠 중간고사 때는. 그래서 네 혹시 시험 문제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 내용을 잘 못해가지고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끝나고 한 3주 뒤에 리시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보시는 분들은 그냥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공부하시면 돼요. 다시 복습하면서 공부하고 리시트 보시면은 성적 잘 받아서 중간고사 본 거랑 또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들 많거든요. 비슷하게 나올 때는 솔직히 그러면 리시트 보는 게 유리하잖아요.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점수를 잘 받으셔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좀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뭐 파이튼 가면 내가 좀 쉬우니까 쉽게 그죠? 가겠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뭐 UCL이나 노팅엄 뭐 이런 데 가면 진짜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난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디든지 파운데이션 목적은 대학교 가서 엘레벨 하고 오는 학생들하고 문제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실 파운데이션 하면서 딱 그죠? 약대에서 필요한 거 이런 거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익스텐드 프로젝트 왜 이것을 그 대학에서 하는 게 항상 엑셀을 쓰고 제출을 하고 왜 이런 걸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레벨에서 이런 걸 하진 않죠. 그다음에 A레벨에서는 수학을 해야 돼요. 수학, 화학, 생물을 해야 돼요. 근데 수학은 다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약대에서. 그러니까 스태티스 이 정도면 충분히 간단한 계산이면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대에서 가장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못해도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파일을 드렸을까요? 상담했을 분들은 A레벨 성적을 각 학교별로 A레벨 성적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UCL도 A, B 뭐 이 정도면 UCL 가거든요. 어쩔 때 A, B가 많긴 한데 근데 브라이튼도 지금 계속 브라이튼 웹사이트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 BB에서 BBB까지 받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가 그저 브라이튼을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됐으라고 보고요. 예, 그래요.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완료 후에 인터뷰가 그러니까
인터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가 있긴 있어요. 인터뷰랑 수학 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다른 학교처럼 막 생물 화학까지 거기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패스, 페일 이런 당락을 결정하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제 따로 학교에서 인터뷰 준비하는 클래스를 한두 번 해주셨어요. 두세 번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이상한 애가 혹시 들어올까 봐 꼭 그런 자격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떨어진 학생이 있긴 있었대요. 근데 그 경우가 제가 듣기로 너무 단답형으로 얘기한 학생들, 막 이렇게 대화를, 사실 약사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답형으로 yes, no, 뭐 어떻게 딱딱 그렇게 끝났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케이스 퀘스천이라서 이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인간적이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답을 했던거나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약대 교수님도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한 2명, 3명 정도 떨어진 적이 있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약대 교수님이랑 한 2, 30분 1대1로 화상 미팅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팅 진행되고 다른 여기 유학원에서 제공해 주시는 인터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생물화학 그런 아카데믹한 질문 빼고 나머지가 다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 여기 왜 선택했냐, 왜 브라이튼이냐, 뭐 팀으로서 뭐 너가 잘한 거 있냐, 왜 네가 너의 어떤 장점이 약사로서 좋을 것 같냐, 약사가 어떤 걸 갖춰야 되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그냥 대화하듯이 할아버지랑 대화하듯이 되게 편하게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딱 케이스 퀘스천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터뷰 준비해서 줬던 내용이 그게 필수로 참여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참여를 안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참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준비했던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게 하나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문제를 준 거는 이제 화면에다가 문제를 스크립트를 띄워놔요. 케이스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너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어떤 병을 앓는 환자가 있고 근데 그런 병명 같은 거는 우리가 미리 알아야 좋잖아요. 저희가 영어로 어떤 용어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미리 알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터뷰를 할 때는 교수님이 그 문제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페이퍼가 있나 봐요. 그 페이퍼를 그냥 쭉 읽으시거든요. 엄청 빨리. 대화할 때는 천천히 잘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냥 this question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읽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한번 준비하면서 맞닥뜨렸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스피디하게 막 대충 읽으셔도 이건 지금 이 상황이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겠다라고 딱 알기 때문에 그 점에서 되게 좋았고 학교 준비할 때 그런 팁 같은 거 주시거든요. 뭐 키포인트들이 있는데 문제 해결하고 뭐 리포트 무조건 위에 보고하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포인트들을 찝어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인터뷰를 하시면 이거는 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인터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뭐 했는데 사실은 그죠. 다른 학생들이 예를 들면 다이렉트 지원해 가지고 하는 학생들보다는 사실은 훨씬 좀 그죠. 분위기라든지 왜 이런 것들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 인터뷰했던 건 좀 더 많이 물어보고 좀 더 깊이 물어보고 왜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인터뷰를 그죠. 브라이튼 파운데이션 하고 하는 인터뷰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인터뷰다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인터뷰는 앞으로 그저 하면서 갑자기 또 바뀔 수 있고요. 대학에서 이제는 인터뷰를 해야겠다. 해야 그저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영국의 NHS에서도 아니면 그저 제너럴 파마스티컬 그저 카운슬에서 이제 더 그저 확실한 자료라든지 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ELTS도 6.5였는데 7.0으로 옮기고 이게 대학에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영국 사람들을 그죠 상담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왜 이렇게 약사로서 일을 한다라고 이 정도 레벨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도덕성은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는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는 약사 때는 인터뷰를 거의 많이 안 했거든요. 일부만 하고 근데 점점 좀 많이 하고요.
더 이제 그죠? 뭐 약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하다 보니까 MMI 인터뷰가 좀 더 나오고요. 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브라이튼도 전에는 인터뷰 없다가 지금은 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인터뷰를 하고요. 그러니까 브라이튼 가더라도 인터뷰 없기 때문에 브라이튼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뭐 그죠? 당연히 약사면 이 정도의 도덕적인 거, 그다음 기본적인 생물화학 기반되는 그런 질문, 왜 약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이유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근데 확실히 생물화학 이런 아카데믹한 인터뷰가 아니어서 진짜 마음이 훨씬 부담이 적어요. 아, 그렇구나. 그 MMA 인터뷰할 때 무조건 화학생물 이런 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바이오케미스트리 인터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건 없어서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은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 시험이고요. 짧게 한 10문제 정도고, 약간 화학적인 수학 문제고요. 객관식이고, 자기가 옆에서 그냥 손으로 쓰고 해서 문제 10문제 이렇게 딱딱딱 클릭해서 보는 문제고, 시간 제한이 있긴 한데 부족하진 않아요. 충분히 주는 것 같고요. 이런 단위 변환, 용어나 이해, 정확한 수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준비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학원에서 준비해 주시는 자료 그런 거 참고해서 이게 예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풀면은 뭐 그냥 나눗셈하고 뭐 곱하기 하고 이런 단위 변환하고 거겠지만 만약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봤다면 일단 이거 용어가 어려울 테고 W per V가 뭔지 모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이거 약간 볼륨 퍼 웨이트 이런 거를 미리 시어리만 알아가서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구나라고 준비를 해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간의 공부 팁 같은 거는 이게 확실히 영어 수업이니까 그리고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간고사 때 아마 리시트를 한 게 이런 게 예습 복습이 부족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미리 단어 공부 서치해가고 좀 이런 내용이 구글링 그냥 대충 5분이라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인지를 해가면은 튜터가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그게 다 들려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들리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얘가 지금 어디를 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제서야 사전 찾으면 또 못 듣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습하고 복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애들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다들 참여를 하는데 점점 해이해지거든요, 애들이. 근데 중간고사 기말이 비율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해이해지고 과제도 막 나중에는 안 해오고 어쩔 때는 저 혼자 해간 적도 있고 다른 같이 열심히 하는 메디컬 쪽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브라이튼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석세스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바이오 메디컬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브라이튼에 와서 좀 더 저렴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거의 과제를 많이 해갔거든요. 그래서 과제 같은 거 열심히 해가시고 질문거리 좀이라도 만드시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를 위주로 하지 않지만 교과서를 보면 좋은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그래프들이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교과서도 보고 저는 유튜브를 제일 활용했어요. 처음엔 저도 의욕적으로 책을 주문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보니까 이게 클릭해서 넘어가기가 너무 느리고 버벅대가지고 거금을 들고 주문을 했지만 도움이 된 챕터도 물론 있었지만 생각보다 저는 리딩보다 리스닝이 더 편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읽는데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냥 배속해서 몇 번 막 2배속해서 들으면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는 자료들도 많고요. 어린 학생들 고등학교 위주로 외국 고등학교 위주로 그리고 되게 잘 가르치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개념이나 그런 챕터들 검색하시면은 유튜브가 솔직히 요즘에는 모두의 선생님이잖아요. 잘 돼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구글에 A레벨 바이올로지나 뭐 케미스트리, AQA, A레벨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리비전 이게 복습용이기 때문에 챕터별로 리비전을 누가 막 해놓은 그런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거나 아니면 이그잼
뭐 케미스트리, AQA, A, 이그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좀 이렇게 숏 앤서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외국은 플래시카드를 잘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퀴즐렛이라는 사이트가 플래시카드를 하는 사이트인데 만약에 뭐 그냥 숙제 같은 거, 과제 같은 거, 퀘스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예 누가 퀴즐렛에 그 친구도 이제 했나 보죠? 그게 쫙 다른 문제까지, 더 많은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른 약대생 원어민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분도 퀴즐렛이 진짜 좋다. 약대생, 의대생들한테 퀴즐렛이 되게 좋다. 이게 자료가 되게 선배들이 자기들 복습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또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이 플랫폼을 넌 무조건 써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대를 가서도 잘 활용을 저는 할 예정이고 그리고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답형보다는 서술형 위주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처음에는 그림으로 대충 세포 여기서 이렇게 몇 개가 가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대지라고 다 이해를 하고 갔는데 이거를 갑자기 전체 서술형 디스크립션은 되게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쓰려고 하니까 이게 영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잘 못 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영어로 아예 전체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서술해야겠다라고 통으로 내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놓고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 시험 때 바로 가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는 혹시 아마존 통해서 그냥 직접 구입을 한 거세요? 네, 네. 그래요. 그 배송비하고 해가지고 비쌀 것 같긴 한데 굳이 아마존 안 하고 예, 교보문고였나 인터파크였나 국내 사이트인데 그게 해외 해외 배송 보면 뭐 할인해가지고 하니까 더 싸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예, 그래서 국내 사이트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교보였던 예. 것 같아요. 그 퀴즐렛은 뭐지 단어 암기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저 문제 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건가요? 단어 암기도 되는데 이게 퀴즐렛 자체가 그냥 플래시 카드를 예. 컴퓨터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클릭하면 이게 뒤집어서 다음 다 아, 예. 보이는데 외국 예. 애들 이제 뭐 단원별로 단어 하면은 클릭하면 이제 뒤에 뜻 보이게 이런 걸 해다 본 거 아니면 퀘스천 자체를 아예 길게 만들어 놓고 이제 클릭하면은 그 뒤에 이제 답 서술형 딱 보이게 그런 음. 식으로 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입하시면 모바일이랑 그 PC랑 연동 바로바로 되는 거라서 좋은 음. 것 같아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애들이. 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뭐지 그 패스페이퍼를 좀 풀어볼 생각이 있다. 예를 들면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AQA 뭐 패스페이퍼를 좀 구해서 나는 좀 그죠 풀어보고 싶다. 왜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AQA라는 유기장 보드가 있거든요. 그냥 웹사이트가 있어요. AQA.org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AQA 유기장 보드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패스페이퍼 하면 L레벨 했던 학생들이 과거 뭐 10년, 20년 했던 페이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해서 문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문제를 많이 그죠 풀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너무 과한 거예요. 뭐 10년급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내가 어렵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예, 찾아봤는데 그거 AQA A 레벨은 되게 막 실험이랑 섞여가지고 그래프랑 실험 내용 섞여가지고 내가 배우지 않은 범위까지 너무 어렵게 나오는 범위가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짧게 단답형으로 구글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내용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갔다 보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좀 깨달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이 있다. 근데 좀 더 나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레벨,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이죠. 수능에 그 패스페이퍼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 AQ에도 있지만 뭐 엑셀이라든지 뭐 다른 OCR 뭐 다른 보드도 있거든요. 거기 케미스트리까지도 다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정말 광대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일단 학교 보통 파운데이션에서는 학교에서 그죠 제공하는 자료 거기에서 대부분 다 나오게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보시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저도 페이지 지금 처음부터 이거를 했던 건 아니고 네. PPT랑 당연히 과제 위주인데 좀 더 복습을 하려고 검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PPT가 기본이긴 해요. 네, 그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워낙 이렇게 뭐 어제 이런 거 가르쳤던 분이니까 패스티벌 좀 더 달라.
좀 계속 요청을 하면 어디든 자기가 파악해가지고 좀 주고, 그다음 자기가 보기에도 파운데이션 문제 정도는 보기에는 파운데이션 학생이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이거 안 주고 좀 쉬운 거 좀 보내주고 이게 저 맞다라고 하는 거 보내주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스칼러십. 근데 아까 재민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파운데이션 완료 후에 성적이 평균 70 넘으면은 2,500파운드 주고, 네, 65% 넘으면은 1,000파운드 주고 이런 식으로고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1학년 학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약대 요건이 65% 평균 65점 이상 받는 건데 이왕이면 70을 목표로 해서 장학금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또 장학금까지 또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지금 Q&A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오버가 됐어요. 지금 재미 씨하고 얘기 듣고 얘기하느라고 그죠? 또 제 얘기도 좀 많이 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궁금한 거 거의 많이 포함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고 나서 약대 파운데이션은 거의 대부분 좀 이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죠? 그다음에 좀 더 내가 그죠? 영어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없으니까 이거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마치고요. 그래요.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지?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했던 것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죠? 링크로 그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씨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에도 여전히 좀 자리가 있나요? 네? 9월에도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나요? 예, 아직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지난주 확인했을 때 이제 6자리만 남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또 지원할 학생들 있다고 하면은 빨리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네, 점심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